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반기 산업안전기사 저자 한일유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20년 필답형 2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계산 문제네요. 프레스급 정지 시간 200m/s일 때 강전자식 방호장치의 방호거리는 최소 몇 미리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이건 공식 있죠. D는 1.6 곱하기 TM이죠. 그러면 1.6 곱하기 200을 하면은 320mm가 되는 거죠. 이건 좀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식만 외워놓으면 됩니다. D는 1.6 곱하기 TM이라는 거죠.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역시나 계산 문제네요. 연평균 근로자 수가 1,500명인 A 공장에서 작년에 재해자 수 60명이 발생하였다. 이 중 사망이 2명, 나머지 근로 손실일수가 1,200명일 때 A 공장의 연천일률을 계산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연천일률 공식 알고 계시죠? 연천일률은 연평균 근로자 수분의 연간 재해질수 곱하기 10의 3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평균 근로자 수 1,500이 되겠죠? 그럼 1,500분의 재해자 수 60이 들어가는 거예요. 곱하기 10의 3승을 하면 답은 40이 됩니다. 해당 문제는 단위 없습니다. 단위 없어요. 다리 쓰시면 틀렸다고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연삭숫돌의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이다. 가로에 적합한 숫자를 기입하시오. 연삭숫돌은 작업 시작 전 1분 이상, 숫돌 교체 시 3분 이상 시운전하여야 합니다. 역시나 제가 또 현직에 있다 보니까 연삭숫돌을 갈 때를 많이 보거든요. 교체할 때를. 역시나 그때도 이 정도 시간을 한 번 더 돌려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위험한 게 이거를 확인 안 하면 잘못하다가 연삭숫돌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날아가면 정말 크게 다칩니다. 완전 칼날이기 때문에 크게 다치기 때문에 항상 이 정도 시간을 체크해보고 작업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양립성을 2가지 적고 예시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예시 4개를 가져왔고요. 자, 개념 양립성. 온수는 여러분들 온수가 무슨 색깔이죠? 보통 정수기의 온수는 빨간색이죠. 빨간색. 그리고 냉수. 냉수는 색깔도 표현해 볼게요. 파란색이죠. 파란색. 자, 공간 양립성.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 기계가 작동하는 거죠. 오른쪽 기계. 대표적인 게 가스레인지 버튼이죠. 우리 가스레인지 돌릴 때 오른쪽으로 돌리면 불이 켜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가스레인지 버튼 배치입니다. 자, 운동 양립성. 자동차 핸들을 마찬가지죠.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회전바퀴 어떻게 도는가요? 오른쪽으로 돌죠. 마찬가지로 운동 양립성이 되는 거고, 양식 양립성입니다. 기계가 특정 음성에 대해 정해진 반응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서 신방아 TV 켜줘. 여러분들 잘 아시죠? 지니야 TV 켜줘. 그거를 본떠서 만든 겁니다. 기계가 특정 음성에 대해 정해진 반응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양식 양립성은 기가진이 생각하면 됩니다. 기가진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관련 교육 시간에 대해 적합한 시간을 쓰시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신규 교육은 6시간이죠. 그리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보수 교육도 역시나 6시간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 신규 교육은 34시간입니다. 건설재해 예방 전문 지도 기관의 종사자 보수 교육은 24시간입니다. 틀린 게 하나 있는데 그거는 교재에 보시면 해당 표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해당 표를 숙지하시면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관련된 교육 시간에 대한 문제는 틀릴 일이 없습니다. 교재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인정 취소 및 개선
명할 수 있는 경우 네 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나 빈칸 뚫기로 준비해봤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이겠죠.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 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 그리고 2번, 자율검사 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 3번, 인정받은 자율검사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4번, 자율안전검사 자격이죠. 자격을 갖춘 자 또는 자율검사 기관이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총 4가지를 암기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산업재해 기록 분류에 관한 지침상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해를 분석하시오. 자, 근로자가 작업장 통로를 걷다가 바닥의 기름에 미끄러져 넘어져 선반에 머리를 부딪혀 부상을 당하였다.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해를 분석하시오. 재해 발생 형태를 물어봤네요. 1번. 재해 발생 형태는 넘어짐입니다. 넘어짐. 그 기인물, 가해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인물하고 가해물의 차이는 한 방에 이해해 드릴게요. 자, 기인물. 원인입니다. 원인. 가해물. 가해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해자. 자, 그럼 풀어볼게요. 자, 기인물. 근로자가 작업장 통로를 걷다가 바닥에 뭐죠? 바닥에 기름이죠. 기름 때문에 미끄러졌잖아요. 그러면 기인물은 뭘까요? 기인물은 기름이 되는 거죠. 왜? 원인이니까. 그 가해물이요. 자, 가해자가 나와야겠죠? 기름에 미끄러져 넘어져. 여기 나와 있네요. 선반에 머리를 부딪혀 부상을 당했다. 선반. 선반 때문에 가해가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해물은 선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기인물은 원인이고 가해물은 가해자다. 뭘 가했던 물체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인물은 원인, 가해물은 가해자. 이렇게 외우시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절대 헷갈리실 필요 없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안전관리자 증원 교체 임명을 명할 수 있는 경우 4가지를 쓰시오. 자, 1번. 해당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의 2배겠네요. 2배 이상인 경우. 자, 2번.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번.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인 경우입니다. 223이거든요. 223. 그런데 지금은 빈칸 뚫기로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다 쓰라고 법령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해당 법령 잘 외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전로의 사용 전압에 관한 표에 빈칸을 채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셀브 및 펠브, DC 시험 전압, 절연 저항이죠. 해당 표는 저희가 필기 때 많이 봤던 내용일 겁니다. 필기 때도 많이 나왔던 문제거든요. 자, 셀브. 1번은 뭘까요? 250이겠죠? 250V 0.5 메가옴. 펠브미 500V 이하는 500V 1 메가옴이 되겠죠? 1 메가옴. 자, 500V 초과는 1000V입니다. 1000V이고 절연장은 1 메가옴입니다. 해당 표를 외워 놓으시면, 해당 표를 잘 외워 놓으시면, 해당 표를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틀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해당 표를 암기를 잘 해놓으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차강 보안경의 주 목적 3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은 바로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요.
적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가시광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한다. 이 해당 세 개만 정확하게 암기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타워 크레인의 작업 중지에 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운전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풍속, 설치,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순간 풍속입니다. 운전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풍속은 15m/s가 되는 거고요. 설치,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순간 풍속은 10m/s입니다. 저도 역시 현직에 있다 보니까 해당 규정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풍속대에 일을 하다 보면 정말 큰 사고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FT도 나왔네요. FT도에서 컷셋을 모두 구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 G1은 직렬이네요. 직렬 표가. G2는 병렬이 되는 거고 G3 역시나 직렬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해당 표대로 그대로 풀어볼게요. G1은 G2 곱하기 G3가 되는 거죠. 근데 G2는 여기서 지금 힌트가 있네요. 병렬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병렬에 대한 식이 들어가는 거고요. G3는 반대로 직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 15, 16, 17이 들어간 거고요. 역시나 이거를 대입을 하면 되죠. 대입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11, 12, 13이 첫 번째 들어가는 거고요. 나머지 숫자는 다 대입해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해당 표로 해석하면 컷셋은 11, 14, 15, 16, 17, 12, 14, 15, 16, 17, 13, 14, 15, 16, 17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 컷셋 FT도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신 분들 많은데 이런 문제는 저희 신기반기에 계산 문제 영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푸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기 편할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 선반을 설치 시의 준수사항을 설명하였다. 가로를 채우시오. 자, 낙하물 방지망이 나왔죠. 자, 설치 높이는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여기 중요해요.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할 것.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그리고 여기서 차이 나는 포인트가 뭐냐면 낙하물 방지망하고 추락 방호망 있죠. 그래서 좀 외우기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추락 방호막의 내민 길이는 3이고 낙하물 방지망의 내민 길이는 2m입니다.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재미나게 표현해 보면 외우기 쉬워요. 추3 낙이라고 읽어주십시오. 그럼 뭐다? 추락 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3m가 되는 거고 낙하물 방지망의 내민 길이는 2m가 되는 겁니다. 추3낙이 추천을 3번 하고 낙을 2번 해였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암기법이라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맞추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헷갈리게 하는 방법입니다. 추천을 3번은 하고 낙으로 2번 당하였다. 그렇게 해서 추3낙이라는 암기법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스 폭발 위험 장소 또는 분진 폭발 위험 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부분은 내화 구조를 하여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 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내화 구조로 하여야 하는 부분 2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자,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지상 1층, 가로 열고 지상 1층의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 6m까지입니다. 2번, 위험물 저장 시금 용기의 지지대 높이가 30cm 이하인 것은 제외하고요.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배관, 전선관 등의 지지대, 지상으로부터 1단의 높이가 역시나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m까지입니다. 이 문제는
아마 서술형으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을 다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처음에는 힘들겠지만은 비슷한 것을 합쳐버리면 됩니다. 건축물에 대한 부분, 6m, 6m 이 부분을 잘 체크해 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좀 가로를 좀 순서로 바꿀 수 있겠죠. 저 3번이 2번으로 가고 2번이 3번으로 가서 외워도 되겠죠. 왜? 여기 이제 힌트가 있죠. 6, 6, 6, 6이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시면 여러분들이 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만 조금만 정해 놓으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오늘 2020년 필답형 2회차 해설강의 끝났는데 희한하게 2020년도 2회차 때는 계산 문제가 총 3문제 나왔습니다. 이 계산 문제가 보통 한 문제에서 2문제 나오는데 이때는 3문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린 거는 계산 문제를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계산 문제를 포기하는 순간 여러분들 점수 때형 그 필답형의 점수가 좀 낮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 문제에 대한 정리는 정확하게 넣으셔야 합니다. 하루에 꼭 한 문제씩만 해놓더라도 여러분들이 산항기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는 다 맞출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긴 강의가 끝났습니다. 신기방기 산업안전기사 저자 한희윤이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